안녕하세요. 셀리브리입니다. 저는 솔직히 금리 인상이라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한편으로 걱정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냉각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뭐 급등이 지금 크립토 시장에 일어나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실제로 연준 의장의 입에서 만약에 이게 언급이 된다면 진짜 시장은 엄청나게 폭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고용이 촉진된 상황, 인플레이션이 2% 이상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나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디어상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 2주 동안에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금리 인상 발언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게. 막 그렇게.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냉각기로 엄청나게 들어간 건 사실이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어쨌건 주식시장은 크립토 시장보다는 조금 더 되게 많이 버블이 껴있잖아요. 일정 구간은 분명히 기간 조정을 거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달 어느 시점까지는 근데 어쨌건 저는 지금 같은 상황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매집 구간이 아닐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냥 뭐 야 이제 하락 장세구나 생각하시는 분 있겠지만 저 이제 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어쨌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이게 인베스팅닷컴인데 CME 그룹 30일 연방기금 선물 가격을 토대로 연준의 통화 정책에 기반한 미국 금리 변경 가능성에 관한 시장을 기대를 보여준다. 그래서 계산치로 나온 거는 3월 18일 날 이날 이제 연방준비은행 16, 17일 날 회의를 거치면 이날 이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0%에서 0.25%로 또다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이 지금 예측치는 나오고 있는 거죠. 참고로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돌아간 데는 제가 알기로 ECB하고 뱅크 오브 재팬으로 알고 있어요. 그 두 나라는. 근데 아마도 통화 정책상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그 메커니즘을 아시는 게 먼저 내 코인이 숫자가 왜 안 올라가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력들은 숫자 갖다 장난을 치고 미디어 갖다 장난을 되게 많이 쳐요. 자,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비해선 우리 가상자산 투자시장은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상승하지 못한 코인들도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이 향후 5년 동안에 아니면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있는 각종 종목보다 저희 이제 그런 식으로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거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떤 얘기가 나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연준이 쉬운 자금 정책을 유지하도록 확인한다. 그래서 금리 동결하겠다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연준 회장은 경제가 중앙은행의 고용, 인플레이션 목표에 멀리 떨어져 있다. 아직까지 고용률과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관한 거에 관해서 어떠한 것도 발언을 안 했어요. 금리에 관한 거는 동결하긴 했지만. 자,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조차도 안 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은 하지 못해요. 파월의 발언은 16일 날 17일까지 열린 연준의 다음 정책 회의. 그래서 18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막대한 자산 구매를 계속할 거다. 지금과 같이 그냥 유지는 할 거다. 근데 시장에서는 기대한 것만큼 어떤 그 발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냉각기로 이제 들어간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뭐 엄청나게 뭐 이거를 뭐 폭락 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일정선을 넘지 않았다라고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블러 크립토에 JP 모건이 이제 통계 조사를 하는데 78%의 기관 투자가들이 크립토 시장에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겠다.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매집 구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언제서부터 상승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대충은 아마 짐작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폭등장이 안 온다라고 이제 뉴비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크립토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과거 뭐 얼마 동안에 엄청난 자산 규모를 잃었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투자하면 당장 10배가 되고 이더리움은 뭐 수천만 원이 돼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나 현실 생활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 하루하루 힘들게 사시는 분들, 빚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희망의 로를 더 크게 돌려요. 특히나 뉴비들 같은 경우는. 근데 가상자산 시장은 내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래 못 버텨요. 특히나 대출 금액이 조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멘탈 관리를, 내가 만약에 뭐 대출이 많다. 근데 멘탈 관리가 어느 정도 안 되시는 분들은 백전백패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이 시장이에요. 물론 큰 포텐셜 상황에서는 그 하에서는 엄청나게 아마 수익률도 거두실 수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구간을 내 코인 안 간다 막 이렇게 조바심 내기보다는 조금 큰 관점에서 보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봐야 한 달, 한 달이 아마 채 안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지막 매직 구간이다라고 이번 달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 말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어쨌건 이런 얘기가 나왔고 주식시장은 그래요. 우리 가상자산 시장보다 더 참패해요. 아주 그냥. 달러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1.6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야, 또 강달러구나 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9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의 발권력은 거의 힘을 다했어요. 이들이 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어냈나? 가상자산 시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글렌 허친스라는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었고 DCG 그룹의 이사진으로 들어가 있나? 그런 게 사실 다 아시면 이해력이 있으시면 그냥 지금의 뭐 지루한 장세를 넘기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가능성이 높죠.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자, 투자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겠지만 투자하고 나서는 계속 이러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하루에도 아마 수십 번씩 시세를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저는 시세를 하루에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많이 보진 않아요. 특히나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그 소스를 찾아보려고 하지. 내가 투자한 코인이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라이젠이다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다 아니면 뭐 이더리움이다 그러면 이더리움 언제 뭐 1,000만 원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펀더멘탈이 있는 코인이라면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일정 구간을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게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올라가지 못하는 코인도 있긴 하겠지만 펀더멘탈이 있냐 없냐를 구분해서 잘 보시면 되고 파운더리라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 관해서도 이제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파운더리는 이제 마이닝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데예요. 그리고 이 그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데인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과연 파운더리에서 비트코인 위주로만 마이닝을 할 것인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 기관 투자가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때 비트코인 위주로만 채굴 서비스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DCG에서 파운더리를 만들어냈나? 이거는 전형적인 그냥 채굴하고 관련돼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채굴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그러니까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들을 하고 그래서 그냥 단기적으로 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야, 채굴이 무슨 필요가 있어? 채굴은 사라질 거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채굴을 되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코인들이 결국에는 그 메인 핵심 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사실
현저하게 못 올라가고 있는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베리 실버트는 이미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파운더리를 통해서 채굴 서비스를 하고 기관 투자가들은 돈을 투자를 하겠죠. 자, 근데 그거는 비트코인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요 근래 베리 실버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베리 실버트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거로 따지면 2월 9일 날보로 전혀 뭐 하나의 트윗도 올린 적이 없었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예측하는 거로는 그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 광고가 일정 시간이 가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광고도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시장에 진짜 불장의 키를 진 거는 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베리 실버트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이 사람이 언제 오나 그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개의 자동차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서부터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건데 여기 옆에 있는 뭐 페라리라는 차가 있고 여기 뭐 포드 차가 있는데 이 가격적인 걸로 보나 기능적인 걸로 보면 상대도 안 되죠. 가격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가상자산으로 돈을 버시면 나는 이렇게 고급 차를 타고 고급 시계를 차고 고급 옷을 입고 뭐 좋은데 호텔 가서 밥만 계속 먹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즐겁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돈을 많이 버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차랑 오른쪽에 있는 차랑 똑같이 보여요. 어차피 바퀴 4개 달려서 굴러가는 차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남들 보여주기 식으로 사신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나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이런 그냥 저렴하게 싼 차들 있잖아요. 현대차 같은 것도 되게 잘 만들어진 차들 있잖아요. 뭐 현기아 차 같은 경우도 전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회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보여주기 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아마 그게 더 합리적일 거예요. 앞으로 배 고른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세상 살기 힘들어지면 별의 별일이 앞으로 되게 많아질 거예요. 주차장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경험을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호텔에 가서 밥을 먹나 호텔에 가서 질릴 정도로 힐튼 호텔 가서 밥을 먹나 집에서 총각김치로 신라면을 끓여 먹나 어차피 배를 채우는 거는 똑같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뭐 이 개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이런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한 달을 못 갈걸요.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꿈에 그리는 차라고 하더라도 한 달 이상 못 가요. 그러니까 고로 여기서 여기다. 사람 사는 거는 별 차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도 8.0짜리 지진이 뉴질랜드 근방에서 났대요. 해상에서. 제가 위기를 조장하자는 의미에서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전 항상 이런 지진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옛날서부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숫자가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그런 코인들이 펀더멘탈만 살아있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가요. 응? 선후의 차이일 뿐이야.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선후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 그놈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어쨌건 지진이 이렇게 뭐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지구상에 여기저기서 이제 국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전하게 오래 사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뭐 누가 뭐 어떻게 사냐, 얼마만큼 부자로 사냐, 나는 뭐 가난하냐. 근데 가상자산에 잘 투자를 하다 보면 그게 다 비등비등한 어떤 그런 수준까지 다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특히나 세상 살면서 당장 이제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뭐 뚜렷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이런저런 생각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관해서 공감 못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 괜찮은 뉴스가 있으면 한 번 더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내가 가진 코인이 너무 안 오른다고 그래서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